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흥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 배경이 된 2013년 하나은행 채용 비리 검사 결과 비리 정황 32건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가 검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 찬반 투표에서 찬성 60.5%로 해외 매각이 최종 가결되면서 중국 버블스타로의 매각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금호타이어 노사는 오늘 경영 정상화 노사 특별합의 조인식을 체결하고 성실 이행과 조속한 경영 정상화 의지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구조조정안 제출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STX 조선해양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희망퇴직과 아웃소싱 신청에 생산직 115명이 응했지만 인력을 더 줄여야 하는 만큼 앞으로의 노사 합의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실패 세금에 대해 투자자들이 7,050억 원 규모의 추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산그룹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불확실성 우려 확대가 주가 상승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이제 4월이 되었고요. 4월의 첫 주간인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 완화와 그리고 한중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소비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장 후반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평택촌놈 정우 대표님의 탁월한 시황 분석과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시 후 만나 뵙기로 하겠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인데요. 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우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제 4월이 됐습니다. 작년 3월 27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입니다.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제가 서울경제 TV를 출연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작년 봄에 출연했을 때, 4년 만에 복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잘 끌어왔고요. PD님, 작가님, 또 우리 김은혜 씨,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께 봉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정말 녹록지 않고 하루하루 많은 변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욱더 시황이 중요해지는 만큼 매일같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정은 대표님의 이런 시황 분석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하는 1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 저녁으로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이 됐지만 하락으로 전환이 된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지수 급락 전조 현상 발생, 내일은 결과 확인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네요. 네, 일단 상승으로 출발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일장에는 미국이 휴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고요. 장 막판에는 이제 미국의 개장이 들어가고 있는 시간이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하락이 전환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은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 이탈 이어졌네요. 네,
현재 그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일단은 내일도 적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주식 투자의 80% 시황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80%가 시황이에요.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경력이 뭐 5년이든 뭐 심지어 30년이든 더 심하게 표현하면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이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전문가의 90%는 초보자라고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 초보자요. 정말 ABC도 몰라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깨워지는 게 뭐냐? 시황의 중요성이죠.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수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하락하면 어때요? 수익 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 지수 급락 전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내일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잖아요. 그럼 평택촌님이 뭐 회의론자냐? 아니에요. 고점에서는 강력한 매도 사인 내고요. 바닥이라고 판단되면 그냥 100% 쏘라 그래요. 네,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론에 맞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개인 투자자가 되든 지정무가 되든 지수와 종목은 항상 상승과 하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매수해라, 홀딩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내려갈 때는 매도해라, 관망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매수 홀딩만 주장하면 그거는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더 밀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의 특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의 상승 출발을 저는 조작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이었냐면은 논리적으로 상승 원인이 없다는 결론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그 말씀 드렸잖아요. 등락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으면 평생 해도 초보자예요. 등락의 원인에 관심을 둬야지 이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야지 그 원인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이게 왜 이래서 올라갔고 왜 이래서 내려갔고 이게 좀 더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측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몰라요. 주식 투자한 지 5년이 넘었는데 프로그램 매매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장 초반 급등 구간에서 과매수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석 결론은 뭐냐. 지수와 각종 요소 괴리감이 확대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제가 분석하는 몇 가지 이제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딱 분석해 봤더니 뭐 한 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맞으겠구나. 음봉은 확실하다. 마이너스까지 모르겠는데 음봉은 확실하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이 현상을 제가 찾아냈고요. 그냥 이거는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 분석 방법을 감추기 위해서 안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요 정도만 하겠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늘 이제 윗꼬리 단위 음봉 나왔죠. 이게 코스피예요. 20일선 이탈했는데 뭐 그런 의미 없어요. 지금 이동평균선에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동평균선을 비롯해서 차트가 의미가 있을 때는 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흐름일 때는 돌파한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내려간다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구간인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고점이라고 초반에 판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봉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제가 이거 고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오늘 종가가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지수 급락 전조 현상이라고. 무슨 얘기냐? 만약에 오늘 미국이 빠지고 내일 시가가 하락 출발하면 일단 내일 양봉이든 음봉이든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죠. 뭐 변수가 나온다거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왜곡이 나와서. 근데 왜곡이나 변수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 맞을 겁니다. 사실 오늘 저는 더 확실했던 게 뭐냐면은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동시다발적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제가 작년에 한 3번 정도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을 믿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인문학적 관점인데요. 일본과 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공통적인 건 뭐냐? 억지를 부린다는 거죠. 역사 문제도 그렇고 통상 문제도 그렇고 항상 억지를 부리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일본은 일관성 있게 억지를 부린다. 근데 중국은 일관성이 없게 억지를 부려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일본은 사실상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막부 시대가 있었지만 왕조가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대충 아는 것만 해도 50개 민족이 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왕조가 교체가 됐어요. 한때는 지금은 몽골이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에는 몽고라 그랬죠? 원나라 만들어서 300년 동안 지배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이 문화적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문학적 관점으로 제가 이제 풀이를 해봤는데, 그래서 전 중국을 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청자 중에서 중국인들도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뢰를 안 한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현물 파생 매매 복귀입니다. 현물에서는 링크 제니시스를 제가 전업 단기로 11,100원에 매수 사인 내고 홀딩 시켰고요. 선물은 318.10에 고점 선언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318.00 이상 매도 진입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종목은 됐고요. 이제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10 찍은 게 여기에요. 분석한 건 이 시점이고요. 제가 발표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18.10이 오늘 고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전에서는 충분히 매도할 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선물이 어떻게 됐죠? 종가가 저가입니다. 그래서 바보가 아닌 한 1포인트 그냥 아주 우습게 수익 났고요. 대략 한 3.5포인트 정도 평가액으로 끝났는데 제가 웬만하면 홀딩하라 그랬어요. 왜? 내일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물과 파생을 같이 하셔야 돼요. 특히 2018년 장세는. 현물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털립니다.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왜? 1, 2개월 동안 큰 조정 받거나 6개월, 1년 지수 하락하면요. 손이 근질거려서 못 참아요. 그래서 순간 벌었다가도 자꾸 손이 나가서 손해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현물, 내려갈 때는 파생하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결국은 손해봐요. 그래서 가끔 초보 전문가들 중에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수가 아무리 나빠도 가는 종목만 접으면 된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요. 10개 중에 한두 개 가는 게 있겠죠. 근데 그걸 계속 적중할 자신이 있으면 해보라 이거죠.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만 하고 평생 안 하겠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추적 매수를 하든 그냥 별 것도 없어요. 막 지르면 돼요. 어차피 반 도박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평생 하게 돼 있어요. 벌면 벌어서 하고요. 날리면 억울해서 계속 덤빈다니까요. 돈이 줄어들면 잠깐 쉬는 수는 있어도 또 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작년부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말씀 꼭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평택촌로 정석투자 방송 개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향 부분에서 제가 단기 시향을 우선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단기 시향 우선 전달했잖아요. 약속대로. 저는 약속하면 지킵니다. 못 지키는 경우는 있어도 저는 안 지키진 않습니다. 여태까지 비겁하게 살지 않았고요. 치사하게 행동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킵니다. 약속을. 그래서 오늘도 약속 시켰잖아요. 단기 시장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종목 상담을 통한 무료 교육을 강화시켜드렸습니다. 지금 투자금도 줄어들고 손해본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 도와드려야 돼요. 제가 가진 작은 재주지만 도와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종목 상담을 통해서 제가 많은 교육 팁을 드릴 테니까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파생과 이 현물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갖춰가는 것이 투자의 스펙트럼도 넓고 더욱더 좀 애매하고 유효한 전략 가지기 좋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해드리고 계시는데요. 일단 매매 복귀 내용 통해서 현물과 파생에 대한 부분 함께 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먼저 풀어봤고요. 이어서 시황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시장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출발이 됐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었고 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 이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 하락과 외국인 기관 매도로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하락에 비해서 정말 잘 버틴 겁니다. 만약에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오늘 더 빠졌을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게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랬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업종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1선 이탈됐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 다만 왜 코스닥은 61선 자꾸 얘기하냐면 61선에 대한 어떤 그 등락이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겠고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저는 중기시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대세 하락은 지속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상세한 시황에 대한 부분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락과 역시나 외국과 기관 쪽에서의 매도로 약보합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요. 중요한 건 코스닥 힘입니다. 좀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모두 하락함에 따라서 61선이 이탈됐다라는 부분인데요. 대세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추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까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의 공시 분석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의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토니모리가 올라왔습니다. 사드 보복 철회 기대감에 급증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두 번째 이슈는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만나보셨던 금호타이어입니다. 중국 더블스타 매각 확정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토니모리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모두 상승하면서 지수에 대해서 좀 상승 견인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자, 토니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장 거래량도 좀 터졌고요. 일단 갭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15.48% 상승합니다. 19,400원에 오늘의 종가가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일단 최근에 3월 26일 말까지만 해도 지금 뭐 최근에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자, 대표님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 상승 오랜만에 좀 보여줬네요. 제가 볼 때는 단발성이에요. 제가 좀 전에 그 중국, 일본 비교해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사드 보복 철회 기대감인데 사실은 이면에는 뭐가 있죠? 북한 문제가 있어요. 미국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죠? 한미 FTA 협상 연기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또 은근슬쩍 사드 보복을 철회할 것처럼 또 이렇게 액션을 취해요. 뭡니까? 딴 거 없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거예요. 한국한테 북한 문제에 대한 자세를 한번 보겠어. 보고 다시 우리가 할 거야.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을이에요. 미국이 초슈퍼갑이고요. 중국도 우리나라한테는 갑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든 또 당할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한미 FTA에서 엄청나게 한번 마음대로 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역시 중국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또 사드 보복 더 잔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각오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주들은 단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단기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을 저는 굳이 추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발성인 그런 흐름일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토니모리는 보유자에 대해선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이 구간에서 추격을 좀 반대한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드립니다. 다음 이슈는 뭐 앞서서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금호타이어가 결국은 이제 중국 더블스타 매각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5,99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전일장 비교해서 바닥권에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표님, 금호타이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한가 풀리면 매도하시고요. 절대로 추격 매수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좀 비유가 좀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사람으로 말하면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태어날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최악을 모면한 거라고 봐야 돼요. 뭐 그 수준에 불과한데 최근에 워낙 급락했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있고 또 기대감 때문에 추격 매수자도 있어서 올라간 건데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기업 내용 정상이고요. 저폭간다 종목들도 지금 밀리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이거 따라잡으면서 괜히 후회하지 마시라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자,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일단 상한가 풀리면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자제하시라 반대한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 두 가지 종목들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을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하시죠. 두 번째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이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장 이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을 한 상황이네요. 갭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요. 29.81%, 종가는 22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원대 중후반에서 오늘장의 상한가로 2만원대가 돌파가 된 상황인데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추격 반대합니다. 현재 적정주가 7,200원인데 이 종목은 11년 전에도 엄청나게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5만 원 이상 넘어갔는데 지금이 7,200원이면 그 당시에는 적정주가가 얼마나 됐을까요? 2, 3천 원 됐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20배 이상 갔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좀 투기적인 종목인데 추격은 하지 마세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약간 좀 투기성 종목이에요. 이때도 엄청나게 갔거든요. 이게 2007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 경제위기 오면서 한번 무너졌죠. 다시 반등 나오고 중장기 하락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제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 최근에 보시면은 사실 여기서 좀 위험했죠. 여기서 이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재료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보유자들은 던지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들은 절대로 추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현재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따라가지 말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장의 두산인프라코어 먼저 종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산인프라코어는요, 많이 빠졌네요. 12.31% 빠지면서 8,48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앞선 종목과는 좀 반대 흐름인데요. 일단 최근에 두산인프라코어 최고점이 11,750원에서 현재 구간하면서 만원대도 깨졌고 9,000원대도 깨졌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악재 때문에 밀렸습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 이슈 내용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회사에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할 거다 이런 뉴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뭐 손해배상인지 손실보상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민사소송이다. 이제 이거예요. 근데 뭐 잘 아시잖아요. 민사소송이 이게 1, 2개월 가는 게 아닙니다. 몇 년씩 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시간도 많기 때문에 오늘 악재 때문에 무너진 건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하자. 지금 던지기 좀 억울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안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좀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미보유자들은 뭐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뭐 단기 매매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에 터진 소식은 일단 중국 법인 매각 실패에 대한 책임 관련 손배소가 좀 걸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규모도 일단 7천억 원이 넘는 소송 대금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뉴스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만큼 그 부분 반영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단타 매매 접근 가능하다 말씀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참고만 하시고요.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고민 있으신 종목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희 쪽에 문자 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두 분께 평택촌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꼭 이 기회도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828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메르츠 종금증권을 매수가 4,200원에 비중 30%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문자 하셨네요. 자, 일단 오늘장의 메르츠 종금증권은요. 1.64%가 빠지면서 4,20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문자 상담은 메르츠 종금증권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4,200원. 오늘의 종가는 4,205원인데요. 대표님 일단 장기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즉시 매도 후에 관망하시길 바라겠고요. 차후에 장기 매수 추천 예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시 때문에 그래요. 이 종목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메르츠 종금증권은 좋게 봐요. 왜 그러냐? 이 증권주 중에서 아주 무겁지도 않고 아주 가볍지도 않고 나름대로 기업 가치도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장기 포지션은 반대는 안 하는데 시점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하신다 그러면 단기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즉시 매도의 관망이 난데 굳이 하겠다 그러면 단기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단기 매수 시점이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은 조정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수가 여기서 급등하지 않는 한 다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메리츠 종금증권 차트고요. 증권업종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죠? 증권주들은 업종 지수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요. 지수에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1월 하순에 고점 찍었을 때 그때 한번 급등했다가 지수 밀리니까 어때요?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증권업종 자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이제 최근 거의 한 20년 가까운 차트인데요. 2007년에 그때 업종 지수가 5천이 넘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절반도 안 돼요. 네,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권주는 언젠가는 한번 가긴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올해 1월에 추천 안 했어요. 그리고 증권주는 속된 말로 한 번은 해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묶여 있다 보면 시간 낭비하고 수익기가 없으니까 아직은 매수하지 말아달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르츠 종금증권 아무래도 증권주의다 보니까 증권 업종에 대해서 좀 같이 연계가 되고 또 거기에 지수까지 연동되는 흐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는 메리트 있는 종목이 아닌데요. 일단 메르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즉시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차후에 다시 한번 증권 업종, 증권주를 매수하셔야 될 때 그때 노려보자라는 말씀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429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매수하신 종목명은 ENF 테크놀로지를 평단가 21,200원에 비중 50% 계속 보유해야 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입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장에 먼저 ENF 테크놀로지의 종가는요. 2.44% 밀린 18,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평단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차트 보니까요. 가격대가 빠질 때 추가적으로 좀 비중을 늘리셔서 50% 되신 것 같은데 대표님 현재 구간도 역시나 좀 손실이셔서 어떻게 보유와 손절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일종의 물타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 판단을 실패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때는 추가 매수 전략이 좋죠. 왜? 단가 낮춰주고 다시 올라가니까. 그런데 계속 내려가는 종목은 추가 매수하는 게 결국은 독이 될 수가 있잖아요.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둘 중에 위아래 걸린 쪽으로 매도한 다음에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비중이 좀 늘어나신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손절 처리를 하신 이후에 조정 시 재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만나볼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832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SBS를 매수가 28,270원에 비중 25% 매도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장의 SBS 같은 경우에는요. 강보합 마감입니다. 1% 가까이 올라오면서 26,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28,2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간 오늘은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구간입니다. 대표님. 네, 본전도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고요. SBS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가치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개념은 아니에요. 보통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IT 쪽이 이제 주로 성장주가 많은데 왜 가치주 개념이냐? 뭐 절대로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초대박이 날 것도 아니고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이런 회사인데 항상 저평가돼 있어요. 좀 억울한 면은 있죠. 그래서 SBS 같은 경우 현재는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 이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을 때 직장인들이 나 정말 이거 가치주 중에서 한번 중장기 매수하고 싶어 이런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 이 종목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BS 같은 경우는 상승 시 본전의 매도 의견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렸습니다. 역시나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가격대 확인하시고 매매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836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IM을 매수하셨고요. 3,450원에 비중 4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IM 종가 먼저 확인하면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네요. 2,94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좀 길게 긴 추세를 보자면은 일단 계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이라고나 할까요? 추세가 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3,000원대 초반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450원이라고 했으니까 3,500원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은 뭐 거의 3,000원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관망하시면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간에서 그 매수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돼요.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해요. 저런 동그라미 구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정보를 받냐고. 왜 저거는 전문가 아니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매매는 일단은 잘 대응하시고 조급하게 굴지 말고 착실하게 좀 배우고도 준비를 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1년 중에 12개월 내내 매매하는 사람보다 1개월 매매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그게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 안 된 상태로 막 덤빈다고 더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비유를 해볼까요?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뭐 1종하고 2종에 따라 좀 틀리잖아요. 한 70점, 80점 되죠? 뭐 한 70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의고사를 봤어요. 한 30점, 50점 나와요. 100번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소용없어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최소 80점, 웬만하면 90점이 나오더라. 그때 딱 한 번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가뿐하게 통과하잖아요. 안 되는 거 시험 계속 보면 뭐 할 겁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봤기 때문에 조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더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멈추란 얘기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그 다음에 준비하고 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1년 중에 12개월 내내 매매하는 사람보다 뭐 길어봐야 2달, 짧으면 한 달 매매하는 사람이 수익이 덜 할 수 있다니까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인드로 투자해봐야 성공하기 어려워요. 이게 만약에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 또 그렇게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우면서 드린 말씀이니까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IM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들 끝자리 711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대명 코퍼레이션 매수가 2,970원의 비중 20%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대명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3,18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일단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하자. 만약에 지수가 지금 대세 상승기 같으면은 아마 그냥 중기 보유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지수가 불안하니까 물론 이 종목이 지수를 거역하고 날아갈 수도 있겠죠. 확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확률 얘기하잖아요. 초보자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지수가 아무리 폭락해도 가는 종목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 상황에서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스트라이크 존에 있는 볼을 쳐도 안타가 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무니없이 높이 오는 볼, 원바운드에 가까이 오는 볼 때려서 안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보라고요. 어떻게 되냐고요. 타율 까먹어요.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걸 참고하시고 욕심내지 말고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적으로 고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명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시 본전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10% 매도 후 조정 시 재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최근 지수의 좀 흐름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면 좀 중기적으로 관점도 괜찮지만 최근 지수 흐름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00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화진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5,200원의 비중 40%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화진은요, 약보한 마감이네요. 4,41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화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000원대 이탈한 이후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기다려야 할까는 일단 본전까지 올 수 있느냐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종목 선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매수가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잘못 배웠든 전문가한테 잘못 배웠든 잘못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의 문제예요. 속된 말로 물리면 그냥 본전원 때까지 홀딩해요. 아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있으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잘못 배우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요. 평가 선입니다. 본전일 때까지 홀딩. 이 방법이 만약에 가능하다. 이게 실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주식처럼 실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패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왜? 어떤 종목은 정말 1년, 3년 만에 본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종목은 정말 죽을 때까지 본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손실이 누적돼 버리면 조급해져갖고 못 기다리고 또 던진 경우도 있고요. 경우의 수가 많이 있는데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4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추격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 안 한다. 세 번째, 주식 비중이 1년 내내 거의 100%다. 네 번째, 1년 중에 12개월 내내 덤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악착같이 저점 매수할 생각을 안 해요. 대충 보면서 투자 괜찮네? 가는 거 아니야? 슬쩍 따라잡아요. 그 방법으로 돈 벌 것 같으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벌어요. 악착같이 저점 매수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 손절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평생 그 가격이 안 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온다고 한들 1년이나 3년 만에 본전이 오잖아요. 그럼 그 시간 낭비, 정신적으로 유치해서 고통받은 거 어떻게 보상받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게 다 날려버리잖아요. 손절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추세가 하락할 것 같으면 5% 10% 던진 다음에 저 밑에서 더 싸게 잡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손절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종목들은 상장 폐지도 되고 어떤 종목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본절 안 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워렌 버핏도 손절한다고요.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이 항상 100%야. 성공할 수가 없죠. 지수가 불안하면 비중 줄였다가 좋으면 비중 늘렸다가 지금 저는 비중이 몇 프로냐?
아무리 높아도 현물 기준 30%, 웬만하면 20%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파생 쪽으로 리딩하고 있어요. 왜? 그게 합리적이니까. 그게 바로 정석 투자예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이게 정석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타이틀도 정석 투자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서울경제 TV에 처음에 어떤 걸로 타이틀을 걸고 싶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석 투자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좀 현란한 혹세무민하는 그런 방송 타이틀도 많잖아요. 저 정도 되면 그런 타이틀 못하죠. 창피해서. 그리고 시청자는 다 알아보거든요. 그럼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정석 투자하니까 좀 위험 관리하고 수익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 뭐냐. 1년 내내 덤빈다는 거예요. 안 돼요. 12개월 내내 덤빈다면 돈 더 벌 것 같습니까? 그러면 1년 한 투자자보다 10년 한 투자자가 돈 더 벌었겠네요? 안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는 집중할 때와 집중하지 말할 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게 실력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 하나에 대한 답변도 물론 중요한데 어쨌든 그 마인드 가져주시고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손절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진 같은 경우에는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1685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신라제들 매수가 10만 8천 원의 비중 25%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 먼저 신라젠 확인하면요. 2.06% 빠지면서 10만 4,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한창 이 신라젠에 대해서 제약 업종의 상승세에 좀 두드러졌었던 상황인데, 자, 오늘장 2% 넘게 빠졌는데요. 소폭의 손실 구간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길게 답변할 가치가 없어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타 재면서 하시고요. 이 종목은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굳이 한다 그러면 그냥 단타하세요. 왜? 재무제표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실적을 한번 최소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고평가 저평가 논할 것도 없어요. 너무 부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특이성 종목이고 저는 굳이 초보자들이 이런 종목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번다고 했을 때 습관이 잘못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상승시 본전 또는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10% 잡아드렸습니다. 자, 매도 후 단타 재매수 의견 주셨지만요, 일단 현재 구간에선 접근보다는 일단 좀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09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카카오는 매수가 14만 2천 원의 비중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하셨는데요. 자, 일단 카카오 오늘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2.27% 빠지면서 12만 9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14만 2천 원대 초반에 매수를 하셨는데 대표님 12만 9천 원 최근에 계속 하락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단타 재면서 하시고요. 이분은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이 아닙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작년 가을에 연초에 16만 원대 전에서 주식선물 매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주식선물 매도했으면 지금 엄청나게 수익 났죠. 엄청나게. 무슨 얘기냐? 투자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단타 하시거나 아니면 급락했을 때 한 번씩 1박 2일 코스 정도 가볍게 해주시고요. 당분간은 관망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일단 손절 라인 좀 짧게 잡아주셨는데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 단타 재매수 의견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끝자리 143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두산 밥켓을 매수가 35,000원의 비중 40% 추가 매수 고려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오늘장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1.27% 빠지면서 31,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35,000원대 매수한 이후 계속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려서요. 일단 추가 매수 고려 중이시라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대표님? 안 됩니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하시고요. 몰린 종목을 손절 안 하고 추가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개인이나 전문가나 똑같아요. 짧게 손절하고 더 낮은 가격에 확실하게 저점 매수할 용기가 없으니까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절하는 게 너무 아깝죠. 억울하잖아요. 손해보고 던지려니까. 그러니까 일단 싫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적당히 이쯤 되면 추가하는 게 낫지 않겠어? 단가를 낮추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물타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짧게 손절하고 확실하게 저점이라고 했을 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 전문가들도 그래요. 우리 바닥에 룰이 있거든요. 아무 때나 추천해요. 마이너스 20%까지는 그냥 무조건 홀딩하나요. 마이너스 30 정도 되면 추가 매수하라 그럽니다. 마이너스 50대잖아요. 그러면 그럽니다. 시간에 투자하자. 3년 안에 번져놓는다.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비겁한 거예요. 손절할 때는 하더라도 다음에 또 추천해서 수익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리고 또 하나 손절했다고 하는 근거를 안 남기겠다는 거죠. 아주 비겁한 거예요. 저는 손절한 거 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100이면 왜 다 맞춥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손절 시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또 수익 내주기 위해 자신도 있고요. 그랬으니까 여태까지 제가 이 성격에 이걸 지금 19년째 전문가 하잖아요. 저는 인터넷 방송도 18년째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장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예요, 제가. 결과가 말해주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이 습관이 잘못된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이 종목은 추가하지 말고 일단 이 기준에 맞게 대응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대표님은 추가 매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를 노려보셔라라는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도 비중이 40% 이미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셔라라는 말씀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좀 살펴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10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항상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컴투스를 매수가 126,800원에 비중은 30% 장기 보유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자, 일단 오늘장의 컴투스는요. 3.59% 빠지면서 18만 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네, 일단 12만 원대 매수하셨고 오늘의 종가가 18만 원인데 수익을 꽤 보고 계세요. 장기 보유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두 가지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축하드리고요. 지금 장기 보유는 반대한다.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고요. 컴투스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좋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 시황이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하시고 그나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급락했을 때는 항상 노리고 계세요. 컴투스는 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2011년 8월입니다. 하한가에 수십만 주 잔량이 깔려있는데 제가 종가에 사인했던 종목이에요. 그때 10,000원이었습니다. 가격이. 하한가에 수십만 주 깔려있는데 종가에 사인. 아마 평택촌으로 아니면 이런 사인 못 낼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좋게 보시긴 하는데 지금은 일단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 없는 분들은 이렇게 노려보고 계시다가 언젠가 지수가 급락했을 때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다시 제가 반등 나온다 이런 시그널을 주면 한번 여러분들이 꼭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수보다 조금 더 선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수익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으신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부분에서 지수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현재 차익 매도하셔서 일단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접수를 하시고 그 이후 다시 한번 바라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장기 보유는 반대한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가 급락 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알찬 상담과 시황 분석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의 마무리 평택촌놈 정석투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